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거 뭐지? 소셜. 이거 소셜 라이브. 뭐 얘기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브.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드디어 박수받을 무대가 다가옵니다. 일주일 뒤에 열리는 평창 패럴림픽. 첫 경기 러시아전 티켓은 모두 팔렸습니다. 지난해 강릉에서 열린 세계선수권에서 동메달을 따는 데 앞장섰던 정승환이 안방에서 금메달을 노립니다. 왜소하지만 빠른 몸놀림을 자랑하는 정승환은 우리 아이스하키의 스타입니다. 우리 선수단은 오늘 출정식을 열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아이스하키는 물론이고 휠체어, 컬링 등 패럴림픽 6개 전 종목에 모두 36명이 출전합니다. 메달을 많이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대회는 홈에서 열리는 만큼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빙판 위의 주인공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선수가! 선수가! 그렇죠! JTBC 강신우입니다. 예, 오늘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안지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자유한국당의 52시간입니다. 예, 52시간이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지난달 말에 이제 통과가 됐죠. 주당 근로시간 얘기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최종 5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죠. 예.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오늘 한 회의에서 이 법안과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그 발언 들어보시죠. 정치인은 근로시간 단축이 없어요. 필요하면 밤샘하고 사실 정치인한테 출퇴근 시간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당부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한다 이런 말을 사무처에서 안 나오게 하라고 했는데 예, 52시간 넘게 일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라 뭐 이런 이야기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홍 대표는 실제로 뒤에 발언에서 자유한국당의 노조가 이런 내용을 결의했는지 실무자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 노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의를 한다고 해도 이건 법으로 결정된 건데 노조가 어떻게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노사가 52시간 우리는 일하자 이렇게 결의나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 근로기준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에 반할 경우 합의는 전부 무효입니다. 예, 또 그렇군요. 네,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그대로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정당 직원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적용 안 받고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당 당 사무처의 직원들은 홍준표 당 대표를 사업주로 하는 근로자인 셈입니다. 한국당 측은 현재 사무처 직원이 대략 200명가량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그러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서 200명이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정당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당 대표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 그러면 2020년 물론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제 적용을 받게 되는 건데 자, 어쨌든 법안 뭐 국회에서 같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제1야당의 대표가 이 법 취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셈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은 이런 발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는데요. 예, 궁금하네요. 그런데 당직자는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라는 취지일 뿐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예. 하지만 논란이 될 수 있는 홍 대표의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다음 발언도 들어보시죠. 네. 근로기준법에 내가 사업주인가? 내가 고발 안 되도록 주 52시간을 초과 근무를 하실 때는 전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52시간을 근무하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자발적으로 하라는 지시 자체가 이미 자발적인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예, 물론 뭐 농담처럼 한 이야기겠지만 직원들은 재미없고 사업자만 사장만 재미있는 그런 농담일 수도 있겠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김효능 여사의 실수입니다. 예, 앞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뷰 내용 보도해드렸지만 정두원 전 의원의 서울신문 인터뷰 내용에서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 전 의원은 오늘 인터뷰에서 김윤옥 여사가 지난 2007년 대선 때 엄청난 실수를 했다면서 다만 엄청난 실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역시 또 이제 과거에도 그랬지만 궁금증을 또 계속 자아내기만 했는데
하지만 이제 과거에 이제 정 전 의원이 언급했던 경천 동지할 일 3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하나라고 언급은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천 동지할 3가지 일 중에 적어도 한 가지는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일이다. 여기까지는 밝혀진 셈입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저희 JTBC 뉴스룸에 출연했을 때도 가족과 관련된, 측근과 관련된, 가족과 관련된 일이다. 하지만 아들과 관련된 건 아니다 해서 네.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걸 거라는 예상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군요. 자, 이 김윤옥 여사 최근에 뭐 명품백 논란도 있었고 여러 의혹이 이제 김 여사에게 좀 제기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이었는데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윤옥 여사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4천만 원가량을 명품백을 사는 데 사용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특활비 1억을 지시에 의해서 받았고 그 돈이 김윤옥 당시 여사의 명품 구입 등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랬군요. 네, 또 최근에 미국 내 최대 한인 커뮤니티죠. 미시 USA도 2011년에 김윤옥 여사가 명품 백화점에서 있는 거를 본 적이 있다. 이런 목격담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뭐 모두가 다 아직 사실로 밝혀진 내용은 아닌 거잖아요. 김윤옥 여사 측이 또 명예훼손으로 이제 박수석 고발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이재호 전 의원도 이 같은 게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소설이라면서 김 여사가 미국에서 사온 건 명품이 아니라 손자들 내복뿐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내복이요? 김희중 전 실장에 따르면 10만 달러가 전달된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복이라고 해명을 한 거군요. 네, 명품백은 너무 지나치게 나간 것이고 내복이라고 들었다. 이런 식의 취지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런데 김윤옥 여사와 관련해서 명품백 논란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제기가 되어 왔는데요. 지금 뒤에 보시는 이 하늘색 에르메스 가방이 바로 그 첫 도마 위에 올랐던 가방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때 국감장에서 이 가방을 문제 삼자 예. 김윤옥 여사 측에서는 회갑 때 사위로부터 선물 받은 가방이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여전히 말할 수 없는 그 실수의 실체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거고 언젠가는 또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서울 13도 등으로 포근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예, 어제 광화문에서 열린 친박 집회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서 퍼지고 있는 가짜 뉴스들, 이곳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서 취재를 하고 있는 저희 기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뉴스가 끝난 뒤에 소셜 라이브에서는 이들 취재 기자들과 함께 이 독보섯처럼 퍼지는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약간 이들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시간을 좀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랑 본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서서.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 2부에서 강남경찰서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길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사회 3부 3사팀에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친박 집회나 이런 곳들에서 뿌려지는 가짜 뉴스들을 오늘 다루게 될 텐데요. 사실 이 주제가 저희가 소셜 라이브에서도 되게 여러 번 다뤘던 주제고, 그리고 지난해 2월에 이 멤버 그대로 신진 기자와 제가 똑같이 이제 그 당시 이제 헌재 탄핵 심판을 앞두고 이제 친박 집회에서 뿌려지는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 소셜 라이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1년 뒤에 똑같은 주제로 비슷한 가짜 뉴스를 또다시 다루게 된 걸 보면 아직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용이나 어떤 양상이 좀 많이 달라진 건 있어서요. 또 새로운 내용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이야기 하셨으니까 이제 할 얘기가 없어 보이는 거라 그냥 앉으세요. 자, 앉으시고 둘이 가운데 앉으시고
기자가 이제 보면 예, 오늘 이제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 잠시 후 이제 움직이네요. 이진 앵커가 오면은 이제 맞네요. 맞습니다. 네. 오랜만에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 만에 하시는 거세요? 지난주에 뭐 연휴 기간 동안에 좀 쉬었고 올림픽 기간 동안에 그때 화상 연결했잖아요. 화상 연결해서 네. 저희는 속칭 날로 먹었죠. 사실 소셜 라이브가 월수금이 있는데 이제 금요일은 섭외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러니까. 불금을 즐기러 가야 돼서. 아니 다들 이제 그냥 손 사장 눈치만 봐가지고 월수금 잘 나오고. 아니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금요일은 이제 불금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좀 저도 미안하죠. 이제 섭외가 미안하고 그런데 오늘 저는 참 정말 이 두 기자 특히 정말 극한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앞서도 이제 한번 뭐 각자 소개를 했을 텐데 신진 기자, 사회부, 사회산부 신진 기자, 역시 사회산부 이한길 기자.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우리가 이 보수단체 집회라든지 특히 어제 이제 광화문에서 특히 또 이제 개신교 집회도 있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이제 단체 카톡방에서 돌아다니는 가짜 뉴스들, 가짜 정보들 참 많잖아요. 사실 저희 고모도 먼 친척 고모도 계속 그거를 보시면서 이 괜찮니? 뭐 가짜 뉴스 중에는 저희 회사 관련된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네. 그러니까 너 괜찮니? 필규 아직도 거기 다니니? 태블릿은 진짜니? 뭐 그런 그 정도의 이제 순화된 얘기면은 뭐 이제 걱정도 안 합니다. 근데 참 그런데 그런 거를 계속 카톡방에서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러시죠. 어떤 예. 카톡방이에요? 최근에 이제 제가 네. 취재를 하기 위해 여러 개의 카톡방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신진 기자의 예, 카카오톡인가요? 카카오톡 명목인데 예. 근데 너무 다 지워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의 뭐 얼굴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예. 지금 한 7, 8개의 카톡방인데 또 아침부터 새벽 밤 늦게까지 내용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쌓여있는 카톡이고 지금 뭐 300개 이상씩 쌓여 있는데 이게 한 어느 정도 며칠 동안 안 본 카톡인 이게 겁니까? 제가 한 몇 시간? 며칠도 아니고? 반나절 정도 안 본 겁니다. 예. 카톡이 300개 이상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군요. 예, 플러스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뭐 가짜 뉴스도 있을 것이고 가짜 뉴스에 맞장구를 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서로 그렇죠? 이제 발언이 격해져서 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정말 토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요. 네. 뭐 지방선거도 언급되고 언뜻 보면 뭐 이런 그러네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홍준표로는 지방선거 반드시 필패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조원진 같은 결기가 없기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의견들을 많이 주고받는 홍준표 대표가 의문의 일패네요. 네. 근데 조원진 씨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실제로 집회에 나오시기도 했잖아요. 이야, 그렇군요. 뭐 실제 카톡 내용, 가짜 뉴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좀 게시물 볼까요? 혹시 캡처한 게 있을까요? 예, 저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네, 잠시만요. 일단 요거는 선배가 설명해 주시면 이것도 카톡에 많이 돌았던 건데 이건 가짜 뉴스는 아니고요. 네, 이런 카톡방에 이제 가짜 뉴스와 함께 우리 함께 애국 활동을 하자라는 이제 경문이라면 경문, 뭐 포스터라면 포스터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이제 3.1절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시초였던 사건이었는데 이제 어제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상 이 보수단체들의 집회로 좀 바뀌어버렸잖아요. 이한길 기자가 어제 직접 취재를 다녀왔었죠? 네, JTBC 로고 다 떼고. 그렇습니까? 그 정도 결기는 좀 보여주셨어야지 됐을 텐데. 저도 살아야 되니까요. 여기 보면 농담입니다. 공산 사회주의 개헌 반대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이 요즘 돌고 있는 가짜 뉴스 중에 제일 큰 건데. 아예 공식화했군요. 그 예, 포스터에다가. 이제 이걸 반대하기 위해 이쪽의 주장은 현재 여당과 현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개헌의 내용이 우리나라를 공산화하려는 거다. 여기 이제 맨 첫 번째로 집회를 하는 이유로 이렇게 등장을 개헌 했어요. 이콜 공산화. 예, 네, 뭐 그렇죠.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다. 답 넘겨보고. 근데 대상이 지금 교회여 일어나라거든요. 교인들인가요, 대상이? 보면 단체들이 교회 단체. 기도회 포스터여서 예. 제가 좀 있으면 설명드리겠지만 이날 기도회도 되게 많이 보수 기독교에서 기도회도 많이 있었거든요. 개신교 단체가 이제 위주로 한 거지만 사실상 뭐 모든 개신교가 또 이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보기는 또 힘든 거잖아요. 일부 이제 뭐 예. 이런 성향을 가지신
이런 것도 이제 네. 어제 역시 행사에서 여기도 역시 이제 예수재단 예수재단 해서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집회를 독려하는 죽은 시체도 나와라. 워킹 데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한눈에 보이다 보니까 카톡방에 이게 막 올라오면 보입니다. 한눈에 이 집회를 독려하는구나 해서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 이제 카톡 중 하나인데 속보라는 부활은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속보라고 해서 마치 이제 기사가 새로 나왔다, 새 뉴스가 나왔다는 어떤 뉘앙스를 주잖아요. 실제 아니지만 인 것처럼 지금 민주당의 헌법 개정 초안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민주당 쪽과 다 확인해본 결과 초안이 공개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조문화된 초안이 이제 일부 내부 의원총회나 이런 데서 얘기된 게 아주 일부가 브리핑을 통해서 나갔을 뿐인데 여기는 마치 이제 정해진 것처럼 실제로 여기도 이제 틀린 내용들이 있고요. 내용들이 좀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네요.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딱 봐도 각 지역구청 및 동회에 인민위원회를 창설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가짜 뉴스인 걸로. 그러네요. 동네 통반소위원회 구성, 법정 재판 없이 인민재판. 뭐 이런 내용들은 그리고 기독교 및 천주교를 사이베이 종파로 해서 탄압을 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누가 봐도 이런 게 올라오면 사람들 반응이 어떤가요? 그러게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글쎄요. 이게 워낙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하나 반응을 이게 막 바로바로 달리지는 않는데 저희가 나중에 교회에서 실제로 이런 내용이 연설이 되는 현장에서 보면 이제 모인 교인분들은 이런 내용이 연설에서 나오면 굉장히 탄식하면서 아멘 하면서 동조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까 그 카톡에 길쭉한 내용인데 지방선거도 언급돼요. 닥쳐오는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항상 선거 앞두고 가짜뉴스가 창궐을 한 듯이 지금도 이제 약간 선거도 앞뒀고 얼마 전 올림픽도 있었고 해서 이런 내용이 떠도는 것 같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런 내용을 또 보면은 그 단체 카톡방에서 의무적으로 몇 개씩 올려라, 뭐 몇 개씩 보내라,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전파를 많이 하죠. 그런 지령은 사실 그런 지시는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주기적으로 올라오고 비슷한 카톡방 밴드에 자주 올라오는 걸로 봐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거는 온라인에서 좀 화제를 낳았던 사진인데 선배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 본 사진이라서. 아까 회의 때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2018년 2월 9일 그러니까 지난달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시점에 올림픽에 이제 우리 태극기를 가지고 경기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찰이 못 들어가게 하는 막는 적골 보소. 자유대한민국의 경찰 군합발의 발표는 이 현실 정녕 꿈인가요? 유관수 누나가 가슴에 숨겨온 태극기를 기억합시다. 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이게 올림픽을 앞두고 이번 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런 실제로 프레임으로 해서 공격을 했죠. 공격을 많이 하면서 거기에 반대하는 집회도 열렸는데 그 집회 현장에서 경찰에게 탄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한 네티즌이 올렸는데 이 사진이 가짜입니다. 근데 반팔 입었어요. 겨울인데요. 2월 9일. 2월 9일인데. 한참 추웠을 텐데요. 그때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 그랬을 때 아닌가요? 남방구도 아니고 저희. 그리고 이 사진들도 보면 옛날 도구들 경찰들의 이게 이제 온라인에서 좀 화제를 낳았던. 사실 이렇게 가짜 뉴스들이 그렇게 퀄리티나 수준이 높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막상 이게 본인이 믿고 싶은 것들을 믿다 보면 이런 것들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올림픽과 관련한 건데요. 올림픽 하기 이전에 올림픽을 좀 폄하하고 올림픽을 통해 북한의 침투가 있을 거다 이런 내용, 위기감 조성하는 내용이 많았어요. 특히 이거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제 경기장에 이제 들어오는 올림픽 응원단들에게 북한 응원단에게 암묵적으로 사실상 그 무기 반입을 허용했다. 그러네요. 경기장 안에 이제 북한 응원단들이 무기 반입 가능토록 하는 은밀한 조치를 취했다. 임종석 실장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인질극을 벌이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땅굴 얘기도 있네요. 땅굴 보통 진짜. 북한 관련한 겁니다. 그 평창에 땅굴이 있다, 땅굴에 정황이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잠깐 좀 쉬었다가죠. 숨이 좀 막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 이런 카톡방에 매일매일 들어가 있었던 거군요, 취재를 위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취재가 끝나고 빨리 탈퇴하는 순간을 이제 오늘 끝나면 탈퇴하는 건가요? 아니 근데 오늘 이렇게 신진 기자가 그 단톡방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를 또 그분들이 알면 강퇴를 시키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안 들어갈 수는 일부러 있는 강퇴당하고 거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지금 공개하고 이 아이템으로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죠. 워낙 또 많은 분들이 들어가 계셔서 아마 저는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묻혀 있을 겁니다. 색출하자고 지금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한숨 돌렸으면 요거 하나에 나지막이거든요. 예. 이건 또 무슨 가짜뉴스인가요? 이제 그 올림픽을 폄훼하려는 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것도 민주당에서 좀 가짜뉴스라면서 이제 한 내용인데, 강릉이 태극기도 억지로 못탈게 하고 저녁 7시부터 영업 정지령에 마치 북한의 요덕수용소와 같다 막 이런 내용인데, 뭐 이건 당연히 가보신 분들, 저도 취재차 가봤지만 당연히 아닌 내용이고 예, 이런 것들이 올림픽 기간에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어쨌든 이쪽에서 이제 개헌에 막자고 하면서 집회에 나오라고 지금 계속 하는데 어제 그 중에 집회 중 하나 가는 거죠. 잠시만요. 갑자기 광고가 광고 사운드가 나오는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답답한 마음을 잠깐 쉬어가라는 그런 의미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집회 중에 하나 갔다 온 네, 거죠. 그렇죠. 네. 어제 이제 광화문에서 3.1절을 맞아서 이제 뭐 친박 집회도 되게 많이 열렸고, 이렇게 뭐 구국기도회 이런 것도 많이 열렸는데, 그러니까 광화문에서만 3개의 기도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동화면세점 앞에 하나 열리고, 광화문 사거리 한가운데서 또 하나가 열리고, 그리고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또 하나, 이렇게 총 3개의 기도회가 열렸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갔는데, 그 중에 일단 영상을 먼저 보시죠. 네. 소리를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아마 저 집회를, 기도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신가 보죠? 성조기도 보이네요. 네, 이날 사실 기도회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뭐 태극기도 들고 오고, 성조기도 들고 오고, 그리고 이스라엘기를 들고 오는 분들도 있고요. 뭐 피켓에서 뭐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는 되게 그 영화에서 보던 교회 부흥회나 정치 집회를 좀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읍시다 이러면 다들 이제 이 교회에서 많이 하시는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손을 들고 통성기도를 하거나 뭐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뭐 연사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아멘 이런 식으로 많이 외치시더라고요. 물론 뭐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지만 뭐 모든 개신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집회에 나오셨던 분들이 신앙은 각자의 신앙이 있는 것이고 그걸 또 강요할 수도 없는, 믿음은 또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건데 이분들은 또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기도회를 주최했던 단체들이 이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나 뭐 이런 주로 보수 성향의 기독교 단체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목사님의 강권, 강요에 의해서 나가신 분들도 좀 많았었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이제 대형 교회의 유명 목사님이 해주시는 마귀는 공산주의 체제가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동승이가 합법화된 것을 원합니다. 마귀가 공산화가 되길 원한다. 네, 이게 보면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방금 선배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는데, 이 교회가 워낙 크고 신실하신 분들 많으시고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제 신앙심을 위해 다닌 분들이 많으시는데, 그 신도분들이
굉장히 토로를 많이 하세요. 원래 나는 이런 목적으로 간 게 아닌데 이런 발언을 해서 굉장히 힘들다. 그렇다고 내 터전인 20년 이상 다닌 교회를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어떤 소수의 의견일 수가 있고 지금까지 보여드린 모습이 대다수의 어떤 교인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분명히 상당히 하여튼 민감한 그런 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근데 이제 낮 동안은 그래서 이제 기도 위주로 진행이 됐고 또 그 이후에는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태극기 집회, 친박 집회, 친박 집회가 열렸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앞서 보도도 해드렸지만 촛불 조형물도 이제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하는 그런 또 사고가 있었고요. 예. 아까 이한결 기자가 보내줬던 또 가짜 뉴스 중에 저도 사실 깜빡 속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깜빡 속았던 게 다들 속았죠. 네, 그렇죠. 다들 이게 왜 가짜 뉴스인지를 모르셨죠. 좀 창피한 일이기는 합니다. 이 내용이었죠. 한미 동맹이 흔들리면서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 무디스하고 이제 마치 이제 또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세계 29위로 하락시켰다. 조만간 무디스가 평가하게 되면 40위 정도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는 붕괴된다. 유저 여러분들 이 가짜뉴스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니까요. 뭐가 가짜일까요? 캐치하셨을까요? 네. 뭡니까 이야기? 네, 이게 어제 그 기도회 성명서에 실제로 들어있던 내용인데요. 일단 여러분 신용 등급은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닙니다. 뭐 AA, AAA, 뭐 A 이렇게 등급이 있는 거지 뭐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은 보면 이게 이제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데 S&P를 기준으로 AA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이 높고요. 그리고 우리 위에 있는 나라는 뭐 미국이나 독일, 캐나다 이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최근에 이제 북핵 관련해서 좀 한반도 정세가 안 좋을 때도 S&P에서 발표했던 게 그 한반도 긴장으로 인해서 신용 등급이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발표를 했던 사안인데 마치 이제 S&P 이름이 나오고 3대 신용평가사 이름이 나오고 29위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니까 되게 진짜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29위가 뭘지를 찾아봤어요. 혹시 뭘까? 그랬더니 찾아봤더니 저의 추정은 최근에 그 이제 해외 기관에서 발표한 그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해봤습니다. 29위를 했는데 거기서 한국이 29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의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은 뭐 만드신 분이 헷갈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게 된 그러니까 예전에 팩트체크를 제가 하면서도 이제 많이 봤지만 그래서 뭐 이야기했듯이 국가신용등급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뭐 그렇게 순위로 매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고 또 국가경쟁력 29위라고 했지만 국가경쟁력이라는 것도 뭐 그것을 이제 측정하는 기관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또 그런 부분인 거죠. 그게 과연 뭐 어느 정도 순위인 거냐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것도 아닌 거고. 그렇습니다. 참 뭐 재밌는 그런. 근데 이 가짜 뉴스라는 것이 사실 뭐 미국에서 이제 페이크 뉴스로 해서 정말 그럴듯한 뉴스로 포장이 돼가지고 퍼지면서 사실상 또 어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집권을 하는 데 있어서 가짜뉴스, 페이크뉴스의 공도 컸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찌 보면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선거철을 앞두고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또 한 가지 뭐 재밌다고 해야지 될까요? 뭐 슬프다고 해야지 될까요? 이걸 심지어 정말 그럴듯한 뉴스처럼 포장하려는 노력조차 없고 굉장히 선동적인 내용이고 근거도 없는 내용들이 카카오톡이나 뭐 어떤 이런 메신저들을 통해 가지고 너무 쉽게 퍼져나가고 또 그것을 믿고 그런 양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 믿고 싶은 정보를 주는 일종의 확증 편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진 기자 뭐 계속 카톡방에 들어있는 게 물론 쉬운 일은 아닌 극한 직업일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제 계속 또 올바른 정보를 또 시청자들에게 제공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 중에 몇 개는 줄이지만 몇 가지는 또. 또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라시 형태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문서 형태로 배포되는 현장도 사실 저희가 포착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배포를 합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이렇게 유포되는 게 아니라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이제 선동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또 저희가 이제 계속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를 처음 이렇게 유포가 되고
막 넓게 퍼지고 있을 때 야, 이 오대영은 정말 좋겠다. 오대영 기자는 정말 좋겠다. 팩트체크 거리가 있어서. 팩트체크 게 있어서. 네. 항상 저도 팩트체크할 때는 아이템 고민 너무 힘들었거든요. 압박이. 제보 많이 드리겠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네. 그랬는데 또 근데 동시에 또 그 걱정은 있어요. 이게 너무 터무니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를 팩트체크할 가치조차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오히려 소개해 주는 것 자체가 전파 낭비,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많이 퍼지다 보니까 오대영 팩트체커의 고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여기 오대영 선배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고생 많을 텐데 어느덧 어떤 시간이 이제 또 마칠 시간이 됐네요. 그랬어요. 예, 이한길 기자부터 이제 가짜 뉴스와의 이제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가짜 뉴스 또 많이 유포되고 그럴 텐데 또 그리고 이런 그런 집회 현장도 또 많이 가게 될 텐데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대하는 어떤 포부를 이야기하면서 맞춰볼까요? 네, 사실 저희가 그 친박 집회 나갈 때 이제 로고나 이런 것들 다 떼고 나가는데 혹시 저를 보셔도 모른 척 해주시고 네,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저도 가짜뉴스가 좋지 않은 점이 저희야 이제 살짝 가볍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 허위 사실로 되게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맞아요. 위기감을 느끼게 하고 실제로 그게 어떤 집회나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낭비를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1년 전에도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없어져서 좀 더 노력해야지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뭐 궁금한 것도 그리고 야 이런 가짜뉴스는 정말 악질적이다. 이건 정말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 제보하실 일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오대영 기자에게 또 그리고 저희 뭐 또 신진 기자나 이한길 기자에게 제보를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죠. 네. 예, 오늘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금요일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광장에 나왔고 주권을 되찾겠노라고 이야기했던 그 시민의 DNA를 내가 지금 갖고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 그들이 있었기에 존재하는 오늘의 대한민국. 그 시민의 DNA를 내가 지금 갖고 있음을. 그러나 오늘날 역사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외울 게 너무 많아요. 한국사 포기하고 싶어요. DNA는 갖고 있을지 몰라도 역사 공부는 어렵기만 하다는데 이런 현실이 안타까운 한 사람이 있었으니. 많은 분들이 역사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세요. 역사는 그 사실들을 암기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푸는 학문. 역사는요, 사실을 암기하는 그런 과목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학문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사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 사람을 꼭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윤치호입니다. 혹시 윤치호를 아시나요? 어떤 인물일 것 같아요, 윤치호? 뭐 운동을 하시지 않으셨나요? 윤치호는요, 친일파예요. 아니 그 참일절 하면 생각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윤치호 같은 경우에는요 1911년 일제강점기죠. 그때까지만 해도 독립운동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이긴 해요. 1911년 백오인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잡혔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윤치호도 잡힙니다. 징역 6년을 선고를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15년 천황폐하의 특사로 석방이 됩니다. 윤치호의 삶은 친일과 도길로 걷게 되죠. 그 윤치호가 3.1운동 때 남긴 그 일기가 있어요. 이런 거 왜 하냐, 이런 거 해봐야 어차피 큰 피해만 볼 텐데 이런 거 왜 하냐, 어차피 시대는 이런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어찌 본다면 윤치호의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죠. 3.1운동은 그 시점으로 본다면 실패로 돌아갔고 그렇게 큰 변화 없는 일제강점기의 모습은 계속되었으니까. 과연 그럴까요? 그 3.1운동을 통해서 쌓았던 우리의 어떤 경험, 그 독립에 대한 어떤 씨앗, 이런 것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일제강점기를 벗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을 또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독립운동가 아니었습니다. 3.1운동과 관련된 여성 이야기를 좀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현계옥이라는 분이 계세요. 처음 들어오셨죠? 네.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면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화 밀정 보셨죠? 거기 그 여성분. 네, 한지민. 이 배우 이름은 잘 기억하시네. 그분이 바로 현계옥의 어떤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이에요. 일제강점기 대구에서 따라올 수 없는 기생입니다. 3.1운동 1919년 그 봄을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종족을 감추고 그 이후에 어디로 들어간지 아세요? 의열단으로 들어갑니다.
의열단. 김원봉의 그 의열단 있잖아요. 3.1운동이 자신의 인생에서 굉장히 큰 전환점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평가의 과목으로만 줄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역사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해 보셨어요? 그럼 역사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역사 교육의 대전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발 이 불편한 현실을 바꿔주세요. 바꾸겠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뭐 국어, 영어, 수학 다른 평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돌 날라오는 소리가 죄송합니다.